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스마트 산단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행복도시 건설청장과 세종시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전직 차관급 인사나 현직 시의원에게 투기 혐의로 영장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TJB가 단독 보도한 천안시의회 의장 투기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재공 기자입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차관급인 전 행복도시 건설청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행복청장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세종시 영기면에 아내 명의로 토지 2,455제곱미터를 사들였고 퇴임 후인 2017년 11월엔 연서면에 토지 622제곱미터 등도 매입했습니다. A 청장이 사들인 땅 주변이 스마트 산단 후보로 지정되며 투기 의혹과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현직 광역위원인 세종시의회 비의원과 지인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 시의원은 의회 활동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기를 벌인 혐의입니다. 의회 활동 중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그런 첩보가 있어가지고 수사하던 중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특히 해당 의원이 스마트 산단 인근 부동산을 후배 명의로 구입하고 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고도의 투기 수법까지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투기를 벌였다면 도덕적 비난까지 받게 되며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 보전도 신청했습니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실과 자택, 천안시 도시건설사업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황 의장이 도시건설위원장 재임 시절 택지개발 예정지인 천안 용국지구 인근 농지 1,000제곱미터를 아내 명의로 구입해 사전 정보 취득을 통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황 의장은 아버지로부터 농협조합원 승계를 위해 농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급매로 나온 해당 부지를 시세보다 싸게 구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대전 유성구 요양시설과 아산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가 추가되는 등 지역에서 3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대전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유성구 요양원에서 전수검사를 한 결과 입소자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가 2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에서는 아산시 한 종교시설 관련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달 25일 진행된 예배 이후 교인과 지인, 목회자 부부 등 관련 확진자가 14명이 됐습니다. 공주와 천안, 부여, 홍성 등에서도 확진 판정이 잇따랐고 세종에서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50대 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지하철별로 곳곳에 설치된 CCTV를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되면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도 있지만 범죄 예방 효과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대전시가 CCTV 통합관제센터가 문을 연 이후 3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범행 발생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장서경 기자입니다. 인적이 없는 골목길에서 건장한 남성이 여성 한 명을 끌고 나오더니 무자비하게 폭행합니다. 잠시 후 억지로 차에 태우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됩니다. 이 상황을 감지한 대전시 관제사는 경찰에 알렸고 곧바로 순찰차가 출동해 현장에서 남성은 붙잡혔습니다. 대덕구 오정동에서는 한 남성이 쇠파이프를 몰래 훔쳐 손수레에 싣는 모습이 CCTV에 잡혔고 이 남성도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한 남성이 주차된 20여 대의 차량 문을 열고 돌아다닙니다. 이 차량 터리범의 수상한 행동도 CCTV에 담겨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하시는 행동이 좀 수상하다. 아니면 어떤 행동이 저렇게 같이 이렇게 보이는 폭행 장면이 있다. 그럼 바로 직감하고 바로 경찰분한테 말씀하시면. 방범용 CCTV 등 5,600여 대의 CCTV를 관제사 61명과 경찰관이
24시간 관제하고 있는 대전시 통합관제센터. 도심 곳곳에 감시의 눈이 생기면서 범인 검거는 물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폭력과 절도 등 각종 사건 2,168건이 CCTV에 포착됐는데 이 가운데 254건이 현행범으로 검거됐고 CCTV 주변에서는 사건, 사고, 범인 검거 건수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관제사가 수상한 상황을 확인하면 그 자리에서 경찰이 범죄의 유무를 판단한 뒤 신속히 대응하는 등 긴밀히 공조한 결과입니다. 최소한 CCTV 있는 장소에서는 범죄를 하질 않아요, 범인들이. 그래서 범죄 발생이 자체가 적어지는 거거든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CCTV 256대도 도입됐습니다. 사람의 동작을 인식해 수상한 동작이 포착될 경우 자동으로 화면에 표출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관제 한계가 있다 보니 놓치는 그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차가 움직인다, 사람이 움직인다, 그건 저희들이 이제 지정을 해주면 자동으로 카메라가 그쪽 방향으로 감지를 해서. 대전시는 2023년까지 시민 민원 지역 등을 중심으로 CCTV 150대를 추가 설치하고 300곳의 화질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범죄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의 CCTV 영상 분석 등 다방면으로 시민 안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현관을 열고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대전과 충북 청주 등 일대 아파트 8곳에서 2,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범행 전 아파트 계단에 숨어 입주민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찍은 뒤 집주인이 외출하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일 발생한 한전 남대전 변전소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국과수와 경찰, 소방당국이 참여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변전소 설비 가운데 변압기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당시 현장과 주변 CCTV 영상도 분석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전 측은 긴급 설비 복구를 마치는 대로 피해 보상에 나설 계획으로 피해를 본 가정과 상점을 대상으로 기준을 정해 보상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짓기 어려운 농촌에서 코로나19로 인력 공급이 차단되자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농철을 맞아 일손돕기 창구엔 인력 지원 요청이 폭증하면서 농촌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금산 추부에 깻잎 농사를 짓던 비닐하우스입니다. 수억을 투자했지만 코로나19로 일손을 구하지 못해 잡풀만 무성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2천여 농가가 깻잎 농사를 짓는 금산에서 요즘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로 필요 인력의 대부분을 외국인 근로자들로 채웠는데 코로나19로 인력 공급이 거의 차단되면서 어쩔 수 없이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3년 전에 2억이라는 돈을 들여갖고 농사를 지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 안 들어오고 나서 그냥 이렇게 2년 동안 놀리고 있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그나마 어렵게 구한 외국인 근로자도 급료에 숙소, 식사까지 제공하면 한 달 300만 원가량 들어가는데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조건까지 강화돼 부담이 더 늘었습니다. 급기야 7, 80대 노인들까지 하루 7, 8만 원 일당으로 구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애들 4명을 썼는데 걔들이 가면 이제 들어올 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연기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못 들어오고 있고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제 엄마인 제가 읍면동 일손돕기 창구에도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모종 옮겨 심기와 과수나무 적과 등 시기를 놓칠 수 없는 일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저희들이 한 400명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요. 작년부터는 한 6천 명 이상, 한 10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올해도 아마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을 메꿔주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공급이 2년째 차단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경제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TJB
조사원입니다. 대전 지역 정치권과 학계와 의료계, 기업이 손잡고 바이오 창업 지원 기관인 K-바이오랩 센터를 유치에 나섰습니다. 대전시는 서울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성공적인 K-바이오랩 센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대전을 포함한 국가 바이오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K-바이오랩 센트럴은 실험시설, 사무공간, 네트워킹 등을 제공해서 바이오 분야 벤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곳으로 이달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후보지 선정 공모를 낼 예정인 가운데 대전시는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개원한 대전 건양대병원이 20여 년 만에 새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의 의료기술 발전을 반영한 복합의료시설로 지었는데요.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에 최적화됐습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35개월 동안의 공사를 마친 건양대학교 의료원 새 병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면적 9만 2천 제곱미터,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로 기존 본원 옆에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모두 1,131병상으로 늘어났는데 감염병 관리에 최적화된 설계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6인실을 모두 없애고 4인실을 일반 병실로 교체해 모든 입원 환자 간 2m 거리 두기가 가능합니다. 또 각종 음압시설과 공조시설도 구축했으며 감염 위험 구역 등 철저히 구분했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얻은 교훈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 경험이 병원 설계 때부터 녹아든 겁니다. 감염 환자가 수술할 수 있는 전실을 갖춘 수술실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준에 맞게 음압병실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감염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설계가 되겠습니다. 새 병원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연관 질환을 진료하는 과들을 한 공간에 배치해 진료 효율을 높이고 환자 이동 동선도 최소화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와 소아안과, 소아재활의학과 등을 한 공간에 배치했고 신경과와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을 통합한 뇌신경재활센터 협진을 통해 고난도 치료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새 병원은 지역 감염병 관리와 보건의료 향상에도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 시민과 충청권 지역에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코로나19 극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료원 측은 입원 환자들이 모두 새 병원으로 이동한 뒤 기존 본원은 리모델링에 들어간다며 호스피스 병동과 암병동을 포함한 암센터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 운행 중인 다른 차량에게 위협을 가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김태구 판사는 지난해 6월 공주시 한 국도에서 급차선 변경을 항의하며 상향등을 작동한 운전자에게 트렁크에서 야구 방망이를 꺼내 위협하는 등 특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또 지난해 5월 자신의 운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급제동하거나 400m가량 저속 운전을 하는 등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1톤 화물차 운전자 60살 B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홍성 예산을 지역구로 둔 4선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홍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문재인 전선 벨트를 만들어 야권 후보를 모두 입당시키고 야권 대통합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겠다며 당을 알고 조직을 알고 선거를 알고 정책을 아는 자신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청권에서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한 건 홍문표 의원이 유일하며 국민의힘 내부에선 원내대표를 영남권이 차지한 상황에서 영남 대표 불가론이 일고 있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열릴 전당대회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4일 대전 현충원에서 납골식 봉안당인 충원당 개관식을 개최합니다. 충원당은 현충원 내 부지에 지난 2019년 5월 착공해 올해 1월 완공됐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유골함 4만 9천 기를 수용할 수 있는 봉안동과 40개 재래실, 안장식장, 휴게 공간 등을 갖췄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대전 현충원의 안장률은 94.9%에 달하는 상황으로 안장 공간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납골식 봉안당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과 의용 소방대원들이 하루에 119원씩 모은 성금 5천만 원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에 기탁했습니다.